쿠팡이 사실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엠박스 전략부문 대표 이학구입니다. 저희가 부동산 업계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원창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원 대표님은 저랑도 서울 부동산 포럼을 통해서 워낙 오랫동안 인연이 있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먼저 좀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주식회사 인터원 컨설팅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원창희입니다. 제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한 게 80년대 중반서부터 시작을 해서 93년도에 지금 인터원 컨설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로서 31년째거든요. 그게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어쨌든 이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갖은 풍파를 거치면서 오늘 이렇게 와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주로 상업시설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입지 상권 분석, 그 다음에 피지빌리티 스타디, 또 MD 전략을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 운영 관련되어 있는 것 등,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뭐 시행을 하거나, 뭐 분양 대행을 하거나, 이런 일은 저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은 상가뿐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이제 유통시설들을 많이 했었어요. 뭐 롯데쇼핑을 비롯해서 컨설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300여 건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했고요. 우리 회사가 대표적으로 수행한 것이 그 상암동 경기장 활용계획, 경기장이 월드컵이 끝나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그 계획을 아주 성공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량리 역사를 비롯해서 주로 굵직한 사업들, 건설사, 유통회사, 그리고 이제 그 제조업체들이 공장을 이전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했는데, 주로 상업시설에만 특화해서 지금까지 컨설팅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상업시설 컨설팅에 있어서는 한국의 어떤 다른 회사, 다른 전문가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히 저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상업시장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코로나 전과 후에 상업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특히 뭐 우리 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이마트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나왔잖아요. 사실 이마트가 1993년도에 이마트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창동점 1호점이에요. 그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죠. 그리고 한때 이 대형 마트가 우리나라 유통시장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마트는 그 당시 까르푸, 월마트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마트 때문에 못 견디고 나간 거예요. 그 정도로 이마트가 엄청난 성장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가장 큰 요인이 저희 이커머스예요. 지금 쿠팡이 30조 이상의 지금 매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마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저가로 엄청난 공략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결국은 오프라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업체들이 결국은 우리 롯데나 신세계나 또는 그 홈플러스나 이 온라인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쿠팡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태생 자체가 다르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이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가 이렇게 확산된 곳에, 물론 이제 쿠팡이라든가 이런 11번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요인도 있습니다만, 이게 코로나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 거죠. 쿠팡이 사실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만년 적자로 있다가, 오늘날 이렇게 흑자로 돌아서서, 이게 이제 뭐 연간 베이스로 완전히 흑자로 들어섰잖아요. 근데 그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저는 이렇게 하면 구조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이 트렌드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여전히 오프라인은 어려울 거예요. 특히 그래서
이런 것이 자영업자들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상가 경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코로나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상가 공급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개발할 때 상업용지 비중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LH공사나 도시공사 같은 데서 결국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따른 비용이라든가 마진을 상업용지를 비싸게 팔아서 거기서 상세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훨씬 많아진 것이고, 이런 공급 과잉에다가 이커머스 발달에 겹쳐서 이렇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부 분양 중심이에요, 상가를. 상가를 그냥 그 기획만 세워놓고 인허가를 받자마자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니까 우리나라 시행사들이나 건설사들이 또 광고를 정말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밀어내기식 광고를 해서 투자자가 손해를 보든 말든 일단 팔아치우는데 모든 것이 혈안이 돼 있어요. 그리고 나몰라라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운영 구조가 분양 중심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리 입지 상권이 좋아도 상가가 살아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코로나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워낙 상업시설 컨설팅에 대한 경력도 많으시고 또 다양한 기관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상업시설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하시다 보니까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핫플레이스, 멋진 동네, 또 카페 이런 데들도 이제 업무상으로도 다양하게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뭐 서울에서 뜨고 있는 뭐 성수동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뭐 어떤 핫플레이스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장 방문 결과나 느낀 점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날 우리 하프를 사실을 리드하는 것은 MZ세대들이에요. 네. 소위 얘기하는 유명한 요새 하플들, 그 다음에 이제 오픈런하고 이런 시설들을 쭉 가보면 대부분 수요자는 MZ세대들이에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MZ세대들의 영향이 정말 대단하다, 이게. 우리나라 상권, 상업 공간의 트렌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여전히 현업에서 일을 이제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이제 일의 만족도를 1에서 10까지 중에서 점수를 매겨 본다면 몇 점 정도가 되시고 그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10점 맞으면 10점이에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기 와서 지금 12시에 내가 약속을 하고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신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내가 강남역 상권을 돌아봤어요.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찾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상권이 생기면 그 상권에 가보는 거.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아이, 뭐, 워낙 이렇게 만족도가 높게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후배들 혹은 이러한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도 상업시설의 전문가로서 지금 크고 싶어 하는 그와 같은 후배들한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도를 걸어가고 싶어요. 우리나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산업으로서 지금 위상이 많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외부 시각은 별로 좋지 않아요. 이게 무슨 쟁이라고 한다든가, 그죠? 무슨 투기를 생각한다든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도를 걸어라. 제가 이제 그 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분양이라는 걸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그동안 너무나 이게 그쪽 분야가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복잡하고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 부도덕적인 면도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허가를 맡게 된다면 관청 가서 이게 뭐 가서 그 어떤 면에서는 뭐 속된 얘기로 그 뭐 로비를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제가 그런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제 제가 직접 그 기획하는 일만 했는데 저는 이제 처음 부동산에 발을 디디는 경우는 우선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부동산은 우선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본인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회사나 또는 기관에 들어가서 충분히 경험을 쌓은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또 얼마든지 개인적인 역량을 또 발휘할 수 있는 데가 부동산 분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다음에 본인이 맞는 진로를 택해서 나중에 간다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물론 지금은 어렵습니다만은 결국 부동산이 없는 우리의 생활은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분야가 어떻든 간에 점들을 걷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우선 적응을 하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뭐, 사실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또 열정적이시고, 뭐 이러시다 보니까 후배들 위해서도 정말 좋은 조언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원창희 대표님 모시고 저희 전문가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